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클러치 턴오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KBL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네. 예. 어떤 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연히 그 높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않. 이 포레가 올라가시는데. KCC요. 네. 저야 뭐 전주 KC가 뭐 잘하든 못하든 항상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좋습니다. 네.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요. 전주 KCC 같은 경우는 위태롭게 1위를 계속 수성을 하고 있고요. 네. 거의 간격이 이 모비스와 간격이 거의 좁혀졌었는데 맞대결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잠깐 주춤했지만 또 다시 또 연승을 쌓아가면서 그 격차를 벌리고 있고 또 모비스가 또 이후에 삼성한테 또 약팀이라고 봤던 팀과 또 연패를 하면서 약간 격차가 벌어진 상태고요. 근데 이제 KCC가 지금 큰 악재가 하나 있는 것이 믿었던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나요? 좀 다른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대체로 그 대체 용병 선수가 이미 대기 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네이버 뉴스 메인에 떠 있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일러 데이비스가 전치 4주 부상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쉬는 동안 일단 잘 쉬고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몸을 만들고 그 사이에 대체 용병을 데려와서 너는 그동안 충분히 쉬고 플레이오프 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KCC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 그 소식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더 해주시죠. 혹시나 얘기하실까봐 제가 잠깐만 얘기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데이비스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 선수가 뭐 슛도 좋고 기술도 좋고 리바운드도 좋고 다 좋은데 외곽에서 슛만 쏘는 롤을 보고 데리고 온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 제가 왜 연습 때마다 저렇게 외곽을 쏘지라고 그 코칭 스텝이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뭐 따로 뭐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전치 4주를 받으면 사실 보통은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상에 속하거든요. 전치 4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재활을 미국에서 받겠다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데이비스를 데리고 올 때 본인은 미국 진출에 대한 그 의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나중에 KBL을 마치고 커리어를 훌륭히 마치고 난다면 다시 미국에서 뭐 진출하고 활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잘해보자 이렇게 KCC랑 얘기를 나눴었다고 하는데 4주 부상을 받고 그 재활을 위해서 미국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게 KCC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 약간의 부상만 있어도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본국에서 그거를 재활을 받고 미국 진출을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믿었던 선수한테 지금 발등을 찍혔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NBA 진출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속셈으로 보이네요. 물론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캐시 팬 입장에서.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이거 저희도 알고 있어야죠.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KCC 코칭 스텝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KBL에서는 데이비스가 석점슛 쏘면 안 되거든요. 리바 누가 잡습니까? 근데 NBA라고 하면 데이비스 선수도 석점을 쏴야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대체 선수로 이제 DJ 존슨 선수가 뛰고 있긴 한데 잠깐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이 선수로 플레이오프 가면 좀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KCC가 이제 대체할 용병을 이제 구하고 있다. 프로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데이비스 선수의 내심 의사가 좀 중요하겠네요. 잘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올지. 사실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체 용병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입국하면 기본 2주는 못 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량을 뭐 확인도 못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플레이오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돌발 행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야속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통합 우승이 중요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정규 1위도 일단 생각을 못 하고 있는 팀이라서. 아니, 오리온스가 더 최근에 우승했던 팀 아닌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네. KCC를 꺾고 우승했었죠. 예, 네. 아주 뼈아팠던 챔프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멋졌습니다. 조 잭슨. 전주까지 내려가서 응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여튼 그 KCC가 용병 문제를 잘 딛고 네. 예, 선전하길 바랍니다. 대신 라거나가 굉장히 다 씹어먹는 수준으로 굉장히 활약을 해줘서 전창진 감독이 사실 칭찬에 그렇게 그 해픈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하시죠. 네. 근데 라거나 얘기만 나오면 정말 칭찬 일색으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워크 에스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그냥 표정도 그냥 포커페이스로 100m 선수처럼 뛰잖아요, 코트를. 네. 그렇기 때문에 리바도 잘 잡고, 그렇죠. 골밑 풋백도 잘해주고. 라건 선수 덕분에 그나마 이제 데이비스 선수의 공백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프로 대비해서는 건실한 용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승진은 용병처럼 못 뛰겠죠. 하승진 선수요? 네. 지금 유튜브에 잘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굳이 네. 그 연봉을 맞춰줄 수가 있을까요? 유튜브 연봉이 더 되려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게 하승진 선수 은퇴하자마자 저희가 네. 인스타로 쪽지 보내가지고 네. 저희 그 클래스 토너먼트 한 번만 출연해달라고. 사실 저는 멤버로 영입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부끄럽죠. 네, 답장이 없으셔서 그리고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냥 네, 바로 네. 스타가 되셨기 네. 때문에 저희랑 동급으로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네. 좀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농구인이 이렇게 또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죠. 네, 네,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모비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모비스 경기를 보면 고양 오리온이 굉장히 좀 많이 떠올라요. 왜냐면 아프죠. 네. 너무 아프죠. 저도 볼 때마다 아파요. 그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일단 오리온에 직전에 오리온에 있던 선수가 너무 많아서 장재석. 예, 장재석, 최진수 정말 팀의 주축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 그러니까 대들보 같은 선수 두 명이에요. 그리고 좀 뭐 거치긴 했지만 이현미 선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일단 주전으로 뛰는 선수 중에 3명이 오리온에 있던 선수다 보니까 왠지 좀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특히 뭐 이현민 선수는 원래 KCC에서 잘 뛰던 선수여가지고요. 네. 근데 모비스 가서도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그 뭐 간혹 이제 경기를 지배해가지고 승리를 이끌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장재석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확실히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최진수 선수는 어떤가요? 사실 그 최진수 선수를 논할 때 굉장히 뛰어난 선수는 맞지만 이 선수가 뭐 경기를 지배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신인 시절 이후에는 보여준 적이 거의, 그러니까 신인 시절에 보여줬었던 임팩트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으로 뭐 트레이드 얘기를 하면 뭐 줄 수 있는 카드다, 좋은 카드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비스에서 하는 걸 보면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지금만큼 농구가 재밌는 적이 없다. 유재학 감독 밑에서 농구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지 경기에서 다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신인 시절 최진수 선수 모습 네. 떠오르네. 특히 그때 오세근 선수랑 이제 네. 같이 매치업될 때는 엄청나게 불태웠던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그 깡마른 몸으로도 오세근을 정말 다 막아내면서 저 공격에서는 또 자기 할목하고 네. 예, 정말 전투적인 모습 멋있었죠. 예. 그렇게 잘 나가고 KCC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CC를 거의 위협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다가 얼마 전에 친동생한테 친동생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동생이죠. 어쨌든 김진영 선수가 이복 동생이죠. 예, 이복 동생한테 떡불락을 당하면서 팀이 패배를 당하게 됐죠. 아, 떡불락을 당했습니까? 예, 김진영 선수한테 당했습니다. 자, 미끄러졌습니다. 김진일 선수. 일단 스틸 이후에 속공 나서는 현대모비스 최진수. 오! 김진영의 블락샷! 이야, 대단한 블락슛이 나왔어요. 우와!
최진수를 김진영이 막아 세웠습니다. 와, 엄청난 블락입니다. 네, 최진수 선수의 이득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최진수 선수 깜짝 놀랐겠는데요. 오, 높이가 대단합니다. 야, 동생이 이렇게 컸습니다. 대단한 아. 블락이 나왔습니다. 명장면입니다. 최진수 선수가 기침 죽었겠어요. 네. 야, 그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사이가 좀 좋다고 저는 예, 들었거든요. 최진 선수가 굉장히 좀 예뻐하고 잘 챙겨준다고. 예, 예. 두 선수가 워낙 또 체형도 워낙 쏙 빼닮았죠. 예. 그러니까요. 그 오리온 팬들 입장에서 모비스 네. 경기 보시면 참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태까지 한 15번 정도 전국을 이사를 다녔어서 웬만하면은 다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울산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15번 이사를 다니셨어요? 네, 아버지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예전에.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뭐 전라도, 뭐 경상도, 강원도, 뭐 제주도 다 살아봤는데 울산은 딱히 연고가 없어서 나랑 별로 연관이 없는 팀이라는 생각이 강했었던 반면에 최진수, 장재석, 이현민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낯설지 않은 친근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이 팀으로 응원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 팀이랑 다르게 감독님이 훌륭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비스가 사실 시즌 전에 이 정도로 활약할 거라고 예상한 그럼요. 팬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초반만 해도 그랬고요. 근데 점점 올라오더니 이제 뭐 우승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심어줄 수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감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다음은 오리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리온 요즘 어떤가요? 그러니까 딱히 막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성적이 3인데요. 성적은 3인데 사실 모비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비스 얘기할 때 시즌 전에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전문가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호화로운 멤버에다가 이대성까지 영입하고 이제 사실 가드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었던 팀인데 그렇죠. 이대성이라는 걸출한 가드를 영입하면서 이제 저 팀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감독이 강을 주인 게 상당히 좀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잘 하려고 데려온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초치는 걸 수 있어서 좀 조바심이 나긴 했지만 LG 때 해온 모습을 좀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상위권 팀, 그러니까 뭐 KCC나 모비스만 만나면 정말 주구장창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선수들을 풀어주는, 좋게 이야기하면 선수들 자유를 주는. 사실 또 그렇게 자유롭고 쿨한 감독인 면모를 뭐 인터뷰에서 보여주긴 하는데 인터뷰에서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올해에서 뭐 뛰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성이 뭐 한 경기 망치고 나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못 뛰게 하고 뭐 조바심 나게 할 만큼 못 뛰게 하고 이런다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지도자 유형은 아니라서 선수하고 밀당을 하시나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유지학이나 전창진 이런 뭐 유도훈 이런 감독들이랑 비교하다 보면 김병철 코치를 승격을 하는 게 모양새도 좋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김병철 코치가 굉장히 여러 시즌 있었잖아요. 오리온의 프랜차이즈 스타이기도 하고 거의 뭐 유일하죠. 예,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강을준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 성적이 3위인 것도 사실 이게 좀 최대치인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딱히 막 기대가 안 되는 게 KCC랑 모비스한테 너무 쳐발리는 모습을 보여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만한 게 그 최진수랑 뭐 장재석, 이현민 선수가 모비스에 갔다면 이종현 선수가 오리온에 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처음에 이종현, 이승현이 같은 팀에서 뛴다고 하니까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그때 저는 뉴스에 나온 걸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종현 선수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승현 선수하고도 거의 그냥 친형제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네. 이름도 또 비슷하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집에 가는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이 선수 드디어 멘탈을 잡고 예전 모습을 좀 보여주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죠. 그리고 첫 경기 네. 정도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첫 경기 잘했어요. 잘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선수 예전에 고대나 그 경복고 시절부터 지켜왔었기 때문에 예. 기량은 당연히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 능력이 감소했지만 본인 신장은 또 어디 안 가. 신장이랑 또 윙스팬은 또 워낙 사기적이니까 네. 기본적인 마인드만 잡으면 저는 밥값은 당연히 하는 선수라고 보는데 네. 아직은 그런 모습이 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현 선수가 굉장히 좀 기뻐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종현 선수도 기뻐하고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하셨죠. 기대도 하고 기뻐했어요. 왜냐면 야, 최진수를 주고 이종현을 데려와. 이종현이 아무리 지금 뭐 폼이 많이 떨어졌어도 그렇죠. 저거는 유지학 감독이 못 믿어해서 안 써서 그런 건지 저 선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유재학 감독님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저희가. 유만수 감독님 네.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안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에 보면 뭐 이대동 선수 보일 때도 그렇고 네. 다 그 큰 그림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대동 선수도 모비스에서 왔네요. 네. 이대동 선수가 처음에 네. 캐시로 와가지고 네. 그냥 부상 치료 받아. 그 이승현 선수가 이종현 선수 관해서 얘기할 때마다 종현이는 지금 폼이 떨어진 게 아니다.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고 못한다 하니까 더 위축이 되는데 그런 기사를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 하는 걸 보면 이게 마인드뿐 아니라 부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인지 기량 자체가 아예 하락을 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뭐 국가대표도 그렇고 대단했죠. 데뷔 시즌도 네, 대단했고 고려대 3, 4학년 때도 그렇고 프로아마 최강전 뭐 국가대표 다 씹어 먹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유재학 감독이 안 쓴 이유가 있고 트레이드 카드로 쓴 이유가 있구나. 우리 을준이 형은 거기에 낼름 또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좋겠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종현 선수 사실 KCC 입장에서 굉장히 탐났었거든요. 네. KCC도 국내 골민시 네.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어떤 선수를 누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김민구 선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기적이죠. 네. 뭐 이제 그 음주라는 안 좋은 전력이 있지만 네. 지금 저렇게 뛰고 있는 모습 자체는 기적에 가깝죠. 그리고 지금 모비스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참 유재학 감독님이 참 그니까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예. 안 듭니다. 그래서 강을준 감독이 좀 더 아쉽습니다. 그리고 망언도 한 차례 했어요. 그 국가대표 이번에 뭐 A매치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뭐 각 팀당 한 명씩 차출을 하겠다 이렇게 좀 차선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이승현을 데려가는데 저 팀에서는 왜 저 선수를 데려가냐 뭐 선수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언급을 대놓고 강을준 감독이 하면서 문매를 상당히 많이 맞았죠. 그렇죠. 이번에 국대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네. 결국은 열리지도 못했고요. 네. 게다가 저는 조금 더 안 좋았던 게 그 추일승 감독님께서 국가대표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섭섭하고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아무리 뭐 오리온 팬이고 오리온 감독이지만 좀 더 씁쓸했습니다. 왜 괜히 나서서 저런 얘기를. 그럴 수 있었겠네요. 예. 네. 그 지금 보면 또 박재현 선수가 최근에 보니까 또 머리를 많이 길렀더라고요. 이제 오리온 경기 최근에 잘 못 봤습니다. 저 다른 선수인 줄 알았죠. 처음 몰라가지고. 그래요? 예. 네. 한번 찾아볼까요? 예. 네. 그 장발에 미남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봐가지고. 그 한호빈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박재현 치니까 왜 KGC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머리 많이 길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박재현 선수, 이종현 선수, 이승현 선수가 예전에 고대 다닐 때 그 우승 네. 주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조합을 모은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 동부에서 김민구, 두경민, 김종규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아직 생각보다는 아직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종현 선수는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전히. 트레이드 하시죠. 누굴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 일단 받아가시겠다고 하면은 차차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예. 뭐 권한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자랜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가장 사실 뜨거운 팀 아닌가요? 성적 외로도. 예, 라스트댄스. 네. 지금 올 시즌이 마지막이죠. 예, 아예 5월 달을 끝으로 농구단 운영을 접겠다고 선언을 하고 올 시즌을 시작을 했었죠. 예, 근데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전자랜드라는 팀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만인의 세컨 팀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정말 멋진 팀이죠. 네. 어떻게 보면 슬램덩크 그 북상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뭐 경영난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예. 농구단 운영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새로운 인수팀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사실 입찰은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예. 다수인지 하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업체들끼리 지금 KBL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KBL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KBL이 그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선정한 뭐 컨설턴트 네. 뭐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의 팀이 입찰했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뭐 사실 아예 비밀로 밝혀가지고 누설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기사를 통해서만 전달받는 거라 확실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개의 팀이라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는 걸 보니까 10개 구단 체제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야구를 보게 되면 그 이마트가 네. 예, SK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아, 이마트가 농구팀이 생겼나요? 야구팀 네. 야구팀이 생겼습니다. 네. 야구는 아예 분야 아니라. 예, 그래서 전자랜드도 네. 그 좋은 팀이 나서가지고 좋은 이제 회사가 나서가지고 그 건강하게 팀을 운영해주길 바랍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번 그 이야기에서 좀 나왔었는데 네. 그때 셀트리온 이야기 했었어요. 음. 왜냐면 그 회사가 송도에 있다고. 아. 연고지가 또 인천이니까요. 농심 이런 데 돈 많고 괜찮지 않나요? 농심 너무 좋죠. 농심은 근데 프로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그 대학 다닐 때 네. 그 농구 동아리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농구팀 이름이 농심이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심리학과여가지고 네. 농구의 심리학적 이해 그래가지고 아. 농심이라는 팀이었고, 근데 또 여자 후배 한 명이 농심이란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네. 입사를 해가지고 농심에 후원을 해준다고 컵라면 한 5박스를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농심 컵라면 5박스를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5박스만 좀 뿌리지 마시고 열심히 잘 벌면 이런 좋은 데다 써주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농심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거나 듣지는 않으시겠죠? 왜냐면 또 이게 건강한 네. 농구 선수들이 라면 광고하게 되면 네.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라면 먹고 덩크슛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축구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신라면 네. 먹고 이런 거는 그렇죠, 광고가 그렇죠. 되는데 네. 농구 선수가 보면 쟤 누구야? 이렇게 별로 안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김낙현 선수가 할 수 있을까요? 김낙현 뭐 저희는 뭐 알지만 예. 이제 뭐 농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인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또 농구 스타들이 또 대중한테도 인기를 끌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원래는 올해 5월 달이 아니라 진작에 시즌을 마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었는데 이번 시즌까지만 좀 해보자라고 입을 모아가지고 한 시즌을 더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사실 김상규 선수를 팔고 이런 과정에서도 현금으로 받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좀 문매를 맞았었는데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라서 그 돈으로나마 좀 구단을 운영하려고 했던 그렇죠. 예, 노력이. 전자랜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아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아. 많이 수익 구조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죠. 다른 기업들 워낙 좀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연습도 하프코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런가요? 예.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제 멤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정효은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탄탄해졌고 신인 뭐 이윤기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신인왕 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죠. 네. 예. 뭐 SK 뭐 오재현 선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거는 네. 두 용병이죠. 네. 용병 아주 과감히 교체했죠. 사실 외국인 선수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들죠. 엄청 들고 그리고 구단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빠듯한 살림인데도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건 정말 이 기업이 농구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나. 농구 팬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영입이 됐죠. 네. 그 데본 스캇 선수하고 네. 조나단 모트리. 두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간략히. 일단 모트리 선수는 네. 두 선수가 약간 장단점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모트리 선수는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선수. 네. 그냥 보면 농구 잘 생겼어요. 못 막더라고요, 다. 그냥 신체 조건 자체가 너무 농구 잘 생겼어요. 얼굴은 약간 그 누구냐 예전 DB에서 뛰던 네. 굉장히 장수용병인데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와킨슨? 아니요, 와킨슨 말고 와킨슨 다음 세대 선수. 동부산성 이러고 했었던. 알 것 같습니다. 그 2m 8의 신장에 네. 그 미들슛도 잘 넣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장수용 KPL을 다 돌면서 뛰었던. 네. 농구를 하도 안 보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네. 최근에 봤어도 어차피 네. 지금 뛰질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뛰었는데요. 얘인데 로드 벤슨. 로드 벤슨 선수랑 조금 닮았네요. 로드 벤슨 선수를 약간 좀 길쭉하게 만들면 네, 헤인즈의 외형이랑 로드 네. 벤슨을 좀 합쳐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더 까맣고요. 네. 팔이 엄청 길어요. 팔이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뛰는 경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뛰는 것 같은데 못 막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공격에 맞기 굉장히 힘들고 데본 스캇 선수는 이제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단단한 선수로. 예를 들면 뭐 어느 급 정도 되는 선수인가요? 뭐 오코사나 아니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오코사가 엄청 좋은 선수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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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팬들이 사실 인천 전자랜드가 아직까지는 우승 경험은 없잖아요. 작년 시즌에 정말 아쉽게 놓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을 네.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팬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동부랑 예전에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도 예. 저 인천도 가고 원주도 가고 하면서 경기를 봤었거든요. 예.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인의 세컨 팀이기 때문에 정말 전자랜드를 많이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좀 아쉽게 편파 판정이나 이런 것들로 물론 그거를 이겨낼 만큼 실력을 보여줘야 승리를 거머쥐는 거겠지만 그런 것들로 좀 무너진 차례가 여러 번 있었어서 정현농삼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전자랜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아까 김보미 선수가 영광스럽게 은퇴를 했듯이 정영삼 선수의 전자랜드와의 마지막 발걸음도 멋있게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의미를 꼭 거두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전 더 응원하는 거는 네. 새로운 또 팀에서도 네. 팀이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동영상 보니까 전자랜드 후배들이 그 새로운 구단주로 서장훈 선수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선 규모도 어마어마하시고. 예, 2조 정도의 자산. 2조인가요? 예. 어마어마하시네요. 지금 더 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농구단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요? KBL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쉽게 구단을 혼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훌륭한 회사가 네.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KT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KT가 사실은 참 팬들 관심이 많은 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허훈이나 아니면 양홍석 이렇게 걸출한 네, 스타 국내 플레이어가. 선수,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팬들이 항상 이제 그 감독님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근데 저도 봤더니 그래도 또 4위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못하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치고 올라가는 예. 거로 알고 있고 초반에 좀 승수를 많이 까먹었었는데 요새 좀 많이 올라오면서 예. 네. 얼마 전에 저희 KCC하고 KT 경기가 있었는데 네. KCC가 대패했습니다. 예, 그 KT가 100점을 넘게 득점을 하면서 네. KCC가 원래 최소 실점으로 유명한 팀이었는데 네. 그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KT는 사실은 선수 몇만 보면 충분히 뭐 우승권 팀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프로 가면 또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 팬들이 느끼는 게 오리온 팬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몇몇만 보면 오리온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오리온 팬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 라인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KT도 허훈, 뭐 양홍석 둘만 해도 정말 중립팬의 시각으로 보면 네 비등비등해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KT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특히 허훈 선수가 완전 그 리그 MVP 정도의 실력이고, 뭐 양홍 선수 뛰어나고 김영환 선수, 뭐 박준영 선수 다들 준수한 기량을 보이고 있어서요. 만만치 않게 오리온이 좋죠. 그래서 네. 비등비등해 보입니다. 사실 서동철 감독이 욕을 먹은 거는 뭐 팀 성적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뭐 사고 파는 능력 그리고 변거박 근데 지금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지금은 뭐 변치 않는 거목 박준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변하지 않는 거. 네, 변하지 않는 거목. 네. 네. 그게 이유가 변주영 선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주춤하고요. 최근에 턴오버가 너무 많습니다. 예, 좀 주춤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센스도 있고 이타적이고 네. 3점도 괜찮고 일단 그 보면 네. BQ가 높아요, 확실히. 그 대학 시절부터 느꼈던 부분인데 그 순간적인 판단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3번 자원이 사실은 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서동철 감독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아무래도 자기 팀에 또 허훈이 있고 하니까 네. 예, 좀 더 그 팀의 부족한 포지션 채우겠다 이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부분이 뭐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는 들어가고 있는데 용병이 좀 여기도 예,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이 팀 케미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알렉산더? 아니요, 알렉산더. 브라운? 네. 브라운이 KCC랑 할 때만 봐도 굉장히 팀원들이랑 케미가 좋고 그리고 사실 신장은 낮은데 워낙 윙스팬이 길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KT에 뛰는 농구랑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 브라운이 원래 KCC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브라운이 라거나 선수를 굉장히 잘 맞거든요. 맞아요. 네, 맞대결에서 항상 우위를 보였던 적이 많아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또 현재 상황에서는 KCC는 라거나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KT를 피해야겠네요. 플레이오프 때 최대한. KCC는 누구도 피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네, 우승을 위해서 누구도 넘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KT가 지금 뭐 기록을 하나 쓴 게 허훈이랑 양홍석 두 선수가 더블 기록한 횟수가 국내 선수가 기록한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선수가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국내 선수가 한 팀에서 더블 쌓은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확실한 코어를 얻었습니다. 든든할 것 같아요, 팬들은. 든든하지만 그 든든한 선수들을 가지고 5위를 하고 있으니까 속이 타겠죠. 오리온처럼. 네, 4위입니다, 4위. 예, 4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지금 방송한 순간 지금 4위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보니까 6위입니다. 6위입니까? 예. 왜 6위로 바뀌었지? 오늘 경기가 있었나? 네, 오늘 경기가 있어서 바뀌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경기 전에는 오리온 4위였는데 네. 강팀 오리온을 만나 네. 6점 차로 패배했네요. 83대 89로 제가 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6위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 사이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예. 오리온에서는 허일영 선수가 날았네요. 그랬군요. 지금 KT에 뭐 변준영, 이재도 예. 또 누구야? 박지훈. 네, 뭐 박지훈 굉장히 뭐 여러 선수들을. 근데 약간 저는 그거는 지금도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신장이
KT는 어쨌거나 허운을 좀 살려야 되는 팀인데 까드진의 그 출전 시간을 배분해 뛰어야 되는 선수가 있게 되면 허운이 좀 덜 빛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어쨌거나 좀 보조할 만한 선수 한 명 정도는 남겨놨어야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박지원 선수가 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분전해주고 있지만 네. 아직은 경험이나 세기면에서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얼른 성장해서 팀의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KGC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클러치 턴오버를 듣고 계십니다.